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자,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때는 우리 IM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죠. 뭐 정의, 또 필수 요소들, 그리고 현대카드라고 하는 IMC 마케팅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IMC 마케팅 성공 사례 중에 레드불이라고 하는 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레드불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음료 좀 잘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아주 많이 팔리진 않죠.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에너지 음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바카스, 또 핫식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에너지 음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료 회사인데요. IMC 마케팅 성공 사례에서 마지막으로 레드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불 하면 떠오르는 딱 스포츠 경기 종목이 있는데 바로 F1입니다. F1. 자, 음료수 회사가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그런 경주에 후원을 하고 또 팀을 인수하고 직접 참여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특히 F1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를 파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F1 팀을 운영한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팀이 되게 또 F1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한 3, 4년 연속 우승도 하기도 하고, 또 한 개 팀뿐 아니라 또 다른 팀을 인수하고, 정말 거의 매년 상위권에 랭킹이 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F1에 대한 진심을 좀 보여주는 팀이다라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레드불이라고 있는 회사가 왜 이렇게 F1이라고 하든지 다른 스포츠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드불이라고 하는 이 음료는 태국에 원래 우리나라 바카스와 같은 그런 이름이 조금 끄라딩댕 이라고 하는 그런 음료수를 우리 레드불, 지금 돌아가시긴 했는데 전 CEO인 디트리트 마테쉬치라고 하시는 분이 같이 태국 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브랜딩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테시치라고 하는 이분이 되게 굉장히 유명한 생필품 회사 유니레버에서 마케팅 총 책임자로 있으셨고, 또 이탈리아 유명한 또 치약 회사에서 거의 마케팅 임원으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마침 태국 아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장거리 또 비행도 하고, 또 호텔이나 이러면 날씨가 또 태국이 또 무덥잖아요. 덥고 습한 그런 기후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 호텔 직원이 이 까라틴댕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그런데 먹어봤더니 정말 좀 활력도 넘치고 피로가 좀 회복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원래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 육감적인 딱 감각으로, 야, 이거 유럽에 팔면 잘 팔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음료수를 다시 독일로, 원래 오스트리아 분이신데 오스트리아 또 독일 쪽으로 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 회사, 원래 까라팅댕이라고 하는 이 음료수 회사의 창업주 태국분과 또 레드불 디트리트 마트슈치가 공동으로 50대 50으로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팔게 되죠.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럽엔 이러한 좀 자양강장제나 이렇게 카페인으로 이렇게 피로를 회복하는 문화가 없기도 했고, 이런 음료수가 처음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마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이 굉장히 좀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지만 좀 맛이 맛있는 그런 맛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맛은 아니라서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슈치가 생각한 게, 판매가 너무 부진하니까 우리가 좀 마케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어디에 후원을 하기 시작하냐면, 대학생들, 우리와 같은 우리 학교와 같은 대학생들 그런 축제나 또 행사할 때 후원을 해주고, 또 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레드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뭐 옷에 로고를 박는다든지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로고 또 스티커 이런 것들을 주면서 조금씩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효과가 있기 시작한 거죠. 점차적으로 좀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 문화를 굉장히 좀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드불이 매출이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게 이 레드불하고 또 알코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워낙 술을 좀 많이 마시니까 맥주로 유명하기도 하고 같이 술을 섞어 마시는데 이 맛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좀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좀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게 됐을 때 마트슈치라고 하는 마케팅 규제가 우리는 이익금을 전부 다 스포츠 마케팅 하는 대로 우리가 쏟아야 된다라고 해서 뭐 F1 이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축구 회사와 같은 분, 그다음에 뭐 비행기에서 때는 고공 낙하라고 번지 점프 이런 약간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 경기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없긴 하지만 해외에서도 그렇게 아주 주류적인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했을 때 비용도 굉장히 싸고 그런데 그렇게 막 어디에서 떨어지고 고공 낙하하고 번지 점프하고 이러한 것들의 영상이나 이런 사진 속에 레드불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각인됐을 때 젊은이들에게 도전, 패기, 뭐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F1 팀을 만들어서 팬덤 형성하고 특히 이 F1 팀을 만들었을 때 아니 고작 에너지 음료 회사가 어떻게 F1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F1을 하냐 마케팅 1, 2년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첫 번째 팀도 인수하고 두 번째 팀도 인수하면서 정말 진심을 보여줬고 또 F1에서 정말 몇 년 동안 상위에 랭킹되면서 정말 F1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대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나 뭐 큰 대회에 공식적으로 후원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레드불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그 각각의 뭐 축구는 뭐 대중적이긴 하지만 축구는 최근에 좀 하게 된 거고 F1 뭐 익스트림한 그런 뭐 롤러 스케이팅 그다음에 고공 낙하 뭐 그다음에 뭐 하늘에서 쭉쭉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 다양한 그런 떨어지는 스포츠들이 있던데 그런 데다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소비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어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면서 굉장히 레드불 하면 도전, 패기, 열정, 젊음 요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잘 심어줄 수 있게 되었죠. 잘 볼 수 있는 어 또 다른 채널이 뭐냐면 이 레드불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구독자만 해도 뭐 거의 2,490만 명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동영상도 6천 몇 개가 돼 있고 조회수도 뭐 한 번 하게 되면 뭐 600만 회, 뭐 700만 회 뭐 이런 식으로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식 오프라인적으로 뭐 F1 뭐 축구 그다음에 익스트림한 스포츠에 후원도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다양한 채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드불이라고 하는 도전, 패기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상징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선사해 줌으로써 굉장히 탄탄한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드링크 쪽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해외에 있는 IMC 마케팅의 성공 사례, 특히 레드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현대카드, 또 해외에서는 그 레드불 이 회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IMC 마케팅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현대카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카드의 그런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보시고 또 현대카드 CEO셨던 분도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또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케팅 채널에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현대카드 채널에서도 뭐 강의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고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마케팅적인 지식을 좀
더 많이 습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레드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자리를 잘 잡은 브랜드 에너지 드링크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도 한번 어 스터디 한번 해 보시고 또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IMC 통합 마케팅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불이라고 하는 이 음료 회사를 살펴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몬스터라고 하시는 분. 제가 개인적으로 킥복싱이나 약간 이런 격투기 쪽에 지금 몇 년 정도 취미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UFC나 이런 격투기 채널에 보시면 이 몬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후원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투기 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복싱 요러한 것들을, 이러한 스포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레드불보다는 몬스터를 더 많이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MC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IMC에 대한 많은 정의, 필수 요소,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레드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IMC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메시지, 다채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메시지, 레드불은 도전과 젊음, 열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 스포츠 마케팅과 온라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MC 마케팅 특징까지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C 마케팅을 배우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마케팅 툴로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 툴을 조금 더 배울 건데요. 우리가 IMC 마케팅이라고 하면 다양한 채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고 하나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기업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심겨주는 마케팅 툴이라고 한다면, 이 세일즈 퍼널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세일즈, 즉 인식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세일즈에 더 포커스를 둔 좀 세일즈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 툴이기도 하지만 즉 고객이 실제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깔때기거든요. 깔때기, 세일즈 퍼널.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때기로 구성한다, 깔때기 전략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일즈 퍼널은 고객이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구매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널이 깔때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깔때기처럼 잠재 고객들을 이렇게 하나씩 필터링해서 더 작은 그룹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즈 퍼널의 목적은 많은 잠재의 고객 중 진정으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과 매출 증가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IMC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인식시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세일즈 퍼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일즈 퍼널에 대한 이 정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세일즈 퍼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세일즈 퍼널은 어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고객은 어김없이 구매를 거절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IMC 마케팅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줘야 그 메시지를 인식한다라는 뜻인데 세일즈 퍼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단계, 하나의 단계에서 하나의 메시지만 준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고객은 어김없이 구매를 거절한다라는 게 이 세일즈 퍼널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마케팅의 기본 규칙이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버튼들이 많고 요구하는 행동도 너무 많으며 수백 개의 다른 페이지로 이어지는 메뉴도 너무 많다. 이런 웹사이트가 잘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그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혼란스러워하죠. 혼란스러워하고 또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구매까지 가는 걸 거절해 버려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해서 딱 생각과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다? 한 단계에 하나의 메시지, 뭐 다양한 채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세일즈 퍼널은 단순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겉보기에는 웹사이트처럼 좀 비슷해 보이지만 각 웹페이지와 단계마다 단 하나의 실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즉 하나의 메시지만 주는 거죠. 그 하나의 메시지만 줘서 단 하나의 실행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실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 어떤 웹페이지를 본 뒤 이를 따라가는 것 뒤에는 전략이 놓여 있다. 즉 최고의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매장 밖에 두고 사람들이 걸어갈 때마다 이 직원이 다가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 또 이렇게 원하는 정보를 얻은 후에 그 직원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직원은 그 가게로 데려가서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또 이 영업사원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한 다음에 또 다른 상품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각 단계마다 최고의 영업사원을 배치해서 고객이 하나의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딱딱딱 해서 구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품까지도 구매하도록 만드는 이 바로 툴이 뭐다?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퍼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일반적인 웹사이트 혹은 세일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깔때기로 이렇게 하나로 점점 모여지는 게 바로 세일즈 퍼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봐도 좀 육안상으로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웹사이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방문자가 유입을 해요.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너무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브로슈어와 같고 또 너무 선택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리고 행동의 그런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또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또 내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구매를 권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나의 그런 뭐 웹페이지나 나의 세일즈 전략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줘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세일즈 퍼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래픽, 방문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우리 고객들이 오게 되면 리드를 포착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라고 하게 되고, 그 잠재 고객 가운데 이 잠재 고객, 모든 잠재 고객이 다 우리 제품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예상 고객을 필터링하고 이 고객들 중에 진짜 주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또 필터링한 다음에 그분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지금 고객이 필요한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다른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상향 구매, 추가 구매까지 유도하고, 그리고 그 고객을 내 브랜드 혹은 내 제품의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이 과정들을 일련의 그런 툴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세일즈 퍼널은 최고의 영업사원을 복제해서 예상 고객이 쭉쭉쭉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전체 판매 과정을 안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많은 소비자들 중에서 정말 살만한 소비자들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추려내서 그 각각의 단계마다 최고의 영업사원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하나의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실제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또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을 물어봐서 추가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게 하는 전략, 이것이 뭐다? 바로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일즈 퍼널에 대한 개념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서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세일즈 퍼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세일즈 퍼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단계마다의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그 각 단계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후킹한 그런 문구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후킹을 할 수 있는지, 후킹한 고객이 또 어디에 있는지, 또 데려온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교시 시간에는 저희가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대한 마케팅 불변의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좀 제가 생각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은 또 화장품 산업에서 좀 필요한 용어들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강의를 하는 거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시험도 많이 내고 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도록 예시도 좀 많이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수업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나서 하는 수업과 비교했을 때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감내해 주시고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석 연휴 쉬고 바로 만나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수업 우리가 그 추석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궁금한 사항들, 시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혹은 수업 내용 중에 또 온라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적으셔서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고사 수업 전 마지막 수업은 진도도 나가야 되고 질의응답도 받아야 돼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것들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바로바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빠르게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니즈에 더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교시 때 마케팅 불변 법칙에 대한 내용 책을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 하시기 전에 잠깐 쉬실 때 마케팅 불변의 법칙 책을 좀 읽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